네, 다음은 최근에 트렌드인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많이 말씀 드려보셨을 건데요. 인공지능의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특수교육에서요. 어, 앞으로 이것도 교육과정에 들어올 텐데, 현재 비교적 이제 많은 것들이 일반 초등 쪽에서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란 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사실 저희 학생들이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기엔 좀 어려운 점이 많죠. 지난 소프트웨어 교육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교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걸 학생이 하기 쉽게 미리 뭔가 구조화된 컨텐츠를 만들어줘서 보여준 다음에 역으로 완성된 컨텐츠에서부터 역으로 천천히 학생들한테 이걸 조금씩 수정해서 바꾸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다 만들어진 컨텐츠부터 뒤로 돌아가면서 그 처음 방까지 가는 그런 역순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먼저 학생들에게 재미 위주의 어떤 것들을 해보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퀵 드로우나 AI 폴 오션스 같이 간단한 것들은 반면에 이렇게 제가 사회, 국어, 수학 이 세 가지처럼 교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제를 보시면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먼저 만들어진 완성된 프로그램을 보고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하시면은 수업에 많이 적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시 영상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위한 AI for Oceans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가 물고기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몇 가지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매우 쉽습니다. 먼저 이건 물고기다, 아니다, 물고기다. 이렇게 컴퓨터한테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고 아니고 물고기고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꽤 많이 하는데 예, 이렇게 컴퓨터한테 학습해줘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지금 35개 정도의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준 거죠. 계속 자 한번 컴퓨터가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입력해 줬기 때문에 타이어를 입력해 주지 않아서 타이어를 물고기로 인식을 했어요. 어떤 물고기의 생김새들을 구분하는 건데 타이어를 고기라고 인식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입력이 많을수록 네,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지금 30 몇 개로도 조금 부족한가 봐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어떤 것들은 물고기라고 인식을 안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의 퀵 드로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낙서를 제시를 하면은 낙서를 어떤 것인지 인식을 하는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20초 안에 어떤 것들 그리는 건데요. 예, 패드나 컴퓨터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니까 이렇게 제 그림 뭔지 실력이 알 것 같아요. 구불구불한 선 또는 덤불 또는 나비 또는 선택 천사 또는 개구리 뭔지 알 것 같아요. 토끼 네, 또는 가위 인식을 하지 못했네요. 무슨 그림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돕 또는 전자레인지 또는 안경 이제 알겠어요. 기차로 이제 기차 맞죠? 인식했습니다. 나침반 동그라미 뭔지 알 것 뜻까지는 같아요. 모르다가 동그라미 또는 시계
이제 알겠어요. 네, 나침반. 나침반 나침반으로 인식. 맞죠? 네, 그 다음에 어렵네요.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지개 또는 곰 또는 악어 또는 비행기 또는 동물 날개가 대규모 이동. 있고. 이제 알겠어요. 용 맞죠? 네, 배를. 뭔지 알 것 같아요. 손톱 또는 괴속정 또는 여객선 또는 안경. 전혀 모르겠네요. 이렇게 했는데 예, 배라고 인식을 못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다리. 이제 알겠어요. 컵 맞죠? 자, 이게 이렇게 4개, 6개를 해서 제가 컴퓨터가 4개는 알아맞혔지만 2개는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눌러봐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지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되는지 한번 눌러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요. 이렇게 이걸 기차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손가락 나침판은 이런 식으로. 네, 성공한 작품이죠. 20초 안에. 배는 제가 실패한 배를 봐보니까 배가 과일 배를 그렸었네요. 네, 그리고 컵은 네, 저와 같이 다르게 컵이 있고 손잡이가 있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어떤 특별한 점을 공통점을 찾아서 그거를 그 물건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요. 학생들과 해볼 때 좋은 점은 필요한 점은 어떤 사람들이 모두 다 알만한 컴퓨터가 인식할 만한 공통적인 주된 특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림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고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공통 요소에 대해서 분류 기준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생들 마치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는 뭘 담을 수 있고 손잡이가 있고 이런 게 컵의 가장 큰 특징인 거를 학생들이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경명이 인식하도록 그 큰 특징을 찾아내는 수업을 학생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인식하는 물체 안에 그 내포된 특징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좀 더 이제 어려워진 건데요. 교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기가 어렵진 않았어요. 저도 한 프로그램당 한 15분에서 20분 더 익숙해지면 더 빨리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요. 몇 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 그 바른 말과 그렇지 못한 말. 네. 올바른 표정 짓기부터 한번 봐볼까요? 예, 올바른 표정 짓기가 준비가 안 돼서 바른 말과 그렇지 못한 말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엔트리란 프로그램에서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어, 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평소 학교에서 하는 말이 이것이 좋은 말인지 바른 말인지 아니면 안 좋은 말인지 이렇게 그걸 컴퓨터가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지금 아무것도 말할 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인식했더니 안 좋은 말이라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했어. 너 정말 잘한다. 고마워. 자, 이 말에 대해서는 네, 듣기 좋은 말이라고 말해주죠. 다음은 또 안 좋은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증나. 저리 가. 비켜. 네, 이렇게 안 좋은 말로 판단해주고 있죠. 이것들의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제가 코딩을 한 건데 여기서 인공지능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공감 비공감 언어라 해서 미리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이런 맛들을 입력했고 이제 AI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말을 어떤 말인지 인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말을 이렇게 다 좋은 말 친구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넣었고요.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이 있으면은 비슷한 말이 있으면 이거를 긍정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혼자 다 입력하기보다는 학생들과 수업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말을 적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10개씩, 막 20개씩 적게 해서 여기에 넣는 말을 채워 넣는 거죠.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가 많을수록 결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제가 어떤 물체를 보여주면 그거를 인식하는 건데요. 먼저 이것도 아까 비슷합니다. 아까는 대화를 언어를 습득시킨 것 같이 이번에는 교시에는 물건 중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호형 구분하기 이런 거를 먼저 데이터를 사진들을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코딩을 맞추면은 컴퓨터에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핸드폰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핸드폰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네모라 인식하고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캠으로요. 그러면 동그라미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어떤 물건들을 많이 찾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제가 데이터는 뭐 3, 0, 4로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가게 숫자에 따라서 인식을 시킨 겁니다. 뭐 학습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어떤 걸 비춰보고 그거를 인식을 하게 만든 거죠. 보면은 블럭이 엄청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바꾸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교과에 맞게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셔서 혹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선생님이 만든 걸 공유할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서 써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한테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줘서 컴퓨터가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해서 주로 다 이거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학습을 하게 해서 점점 데이터 결과가 좋아지게 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표정 짓기로 이렇게 학생들이 이걸 구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티처빌 머신이라는 간단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표정 짓기 그리고 자폐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니까 상황별로 혹은 그냥 어떤 표정 자체에 집중을 해서 어떤 표정이 웃는 표정이고 찡그린 표정이고 이런 것들을 학생이 표정 연습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컴퓨터와 함께 생각의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밖의 테크놀로지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자막 넣기 부르라고 하는데 이걸 써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저 영상이 예시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제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우주 시대가 되고 나서는 제일 멀리 간 탐사선이 보이저거든요. 보이저 X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말이 나오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영상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다 자동으로 추천이 되는 거죠.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자막을 만듭니다. 보다 보면 가끔 유튜버들 자막 중에 오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오타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오타가 있다면은 X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럼 이거를 붙여주면은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타나 띄어쓰기 같은 거는 여기 자막 수정해서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다면은 영상엔 자막을 들어가는 게 핵심일 건데요. 이 자막을 직접 저희가 다 입력하지 않고 영상을 만든 다음에 업로드 시키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읽어주면서 자막을 생성해 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를 위한 이미지 정보인데요. 보시면 제가 학생들과 만든 영상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건 그림 파일입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이 그림 보고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겠죠. 저희는 바로 알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그림에 이 파워포인트 이거를 PDF 파일을 바꾸는 겁니다. 일단 PDF 파일을 바꿔서 접하란 하면은 그림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체 정보가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보이긴 보이지만 저지엘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보안 자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여기서 그림 서식에 가서 네, 대체 텍스트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옆으로 자, 이거는 어떤 사진인지 추출하여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다. 이렇게 제가 그림의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PDF로 만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PDF로요. 한번 열어보면 자, 이것이 이제 PDF 화면입니다. 저의 파워포인트를 PDF 바꾼 건데요. 여기는 뭘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자에 대해서 무슨 말이 없죠. 하지만 제가 여기를 마우스를 가져가면 네, 이렇게 어떤 파일인지 어떤 그림인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화면 읽어준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쓸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림 밑에 이 그림들은 지금 내용과 관련된 어떤 그림의 내용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걸 차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희는 안 보이지만 이걸 볼 다른 감각장애인들은 이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저도 이거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다가 국민특수기관에서 컨텐츠를 제작할 때 계속 이제 이런 측면을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접근성인 측면.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더라도 항상 이 그림에 이러한 대체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언어장애를 위한 더빙 서비스 클로바입니다. 이것도 온라인 학습기간 때 만들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클로바 더빙 화면인데 이제 곧 유료가 된다고 하네요. 네이버에서 로그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런 클로바라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학생들이랑 만든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영상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더빙을 추가하는 건데 제가 여기에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말을 더빙으로 넣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말을 바꿔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 저희가 할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듣는 사람 이야기보다는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말을 덧는다거나 약간 자기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한번 이제 더빙 추가를 눌러보시면은 먼저 여기서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눔 보이스라 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진짜 제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어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또 여기다 감사합니다를 넣어봤는데요. 앞쪽에다가 이걸 지워버리고 감사합니다를 앞쪽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영상을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다시 너무 앞이니까 좀 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컨텐츠를 만드시거나 혹은 학생들 보고 만들려고 할 때 저희 아이들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 많잖아요. 지금 예시로 든 영상도 발음이 부정확한 학생들은 조금 자막이 없으면은 컨텐츠에 내용이 없으면 어떤 말인지 알아먹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학생들이 컨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교사가 제작할 때 좀 더 명확한 목소리로 전달력을 높이는 그런 더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료화가 진행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 수가 있네요. 네, 이상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